차량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DMB를 보다 참사가 벌어졌는데 나쁜 운전 습관 중에서 전방 주시 테만이 제일 무섭죠. 상태가 좋은 국도를 타니까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 하고 트림 컴퓨터 이제 그 모드 셀렉터를 한 서너 번 누르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2, 3초를 허비하게 된 거죠. 1차선에 주행하던 차가 그 고란을 치고 그 자리에 섰는데 그 따르던 차가 고란이 친 차를 살짝 스쳤나 봐요. 그래서 1, 2차선이 서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충분히 쓸 수도 있었는데 자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뒷차 블랙박스 영상이고요. 제가 직진하는 길에 뻥 하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꽉 잡았어요. 땅이 꺼지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이러는 줄 알았던 거 순간이요. 누가 봐도 이건 현수막 때문인 거죠. 현수막이 3개가 걸려 있었고 그 현수막이 그날 바람에 이렇게 힘을 많이 받아서 가로등이 그냥 꺾여버린 거죠. 저희는 절차를 밟아서 지방진정공제에다가 영점물 배상보험을 신청을 했고 이제 보험사가 지정이 돼서 피해 입으신 거에 대해서 선 보상 조치를 일단 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 정당에 대해서 부상권 청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제 차를 볼 줄 알았는데 제 차 지나가는 거 여부 없이 그냥 떨어진 거는 저는 상상도 못했죠. 바로 보험 접수 해주셔야겠는데요 이러면서 제 뒤에 차 번호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번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은 소방서 진입차로이자 일방통행차로인 골목길에서 역주행으로 들어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와 같이 좁은 골목길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차량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제보자로서는 진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경적을 울릴 주요 의무가 있는데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과실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상대방 과실 80%, 제보자 과실 20% 평가됩니다. 뒤에서 저기 멀리서 오더니 속도를 안 줄이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가슴이 철렁하고 머리가 쓰는 느낌? 야, 졸음운전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문을 여니까는 괜찮냐 하니까는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졸았냐고 물어보니까는 졸진 않았는데 카메라 경보가 울리니까 카메라가 어디 있는가 이쪽 저쪽 보느라고 제 차를 못 봤다 하더라고요. 동그란 거. 말투도 부드럽게 해줘. 어머! 미안해, 괜찮아. 아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멈추다가 왜 다시 가지? 저는 처음에 아예 경황이 없어서 이제 긴가민가 하긴 했어요. 그게 찰나여가지고. 말투도 부드럽게 해줘. 말투도 부드럽게 해줘. 어머!
미안해. 괜찮아. 주차가 받았어. 막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사실. 블랙박스를 보기 전까지는요. 전방을 전혀 보지 않고 휴대폰에만 시선을 두시고 운전을 하시고 계셨고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제 차로 충돌을 하신 거예요. 보험사 그 직원분께서 앞에 차가 먼저 사고가 나 있었고 거기에 박은 거다. 그래서 저희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바로 블랙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전화 주세요 하고 끊었죠. 생각지 못한 전방 주시 테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음료 섭취, 음식물 섭취, 라디오 조절, 히터 조절,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다 똑같이 해당되겠습니다. 전체 사고 건수의 55%가 이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건수고요. 전방 주시 테마는 음주운전, 졸음운전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조수 앞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그러다가 앞을 못 봤다 하더라고요. 전방 주시 테마이죠. 쟤 왜 이래? 길이 좀 요철이 있었는지 차가 흔들리면서 휴대전화 충전기가 이제 빠진 거예요. 빠지면서 핸들하고 이렇게 감겼었나 봐요. 남일처럼 그냥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도와주시는 모습들이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도 저 기억도 잘 안 나요. 고맙다고 엄청 인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께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네요.